지금 쿠바 국내 야구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냐? 네. 이거는 뭐 사람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데 현지에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아 이제는 예, 쿠바 국내 리그 잘하는 선수들이 다 미국을 빠져나 버려가지고 미국 하다못해 멕시코라도 가니까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싱글 A에서 더블 A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투수들 보통 보면 더블 A 정도. 한국 프로야구를 보통 이제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 그 사이 좀 어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쿠바 리그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쿠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야구를 별로 안 한답니다. 왜요? 축구를 많이 한답니다. 아, 축구 쪽으로 또. 예, 첫 번째 요인은 경제난 때문에. 네. 야구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릴 때도 다 우리 야구할 때 보면 뭔가 집에 동네에 좀 장사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글러브도 이제 몇 개씩 좀 이렇게 있어야 이 게임이 되지. 근데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오다가 나무 배트.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애들은 놀고 싶은데. 공 하나 있으면 축구 되니까. 그럼 무조건 축구죠.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지구본 연구소가 가던 길 네. 또 한번 가봐야죠. 예, 예전에 뭐 여러분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나라 쿠바 예. 하던데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쿠바는 왜 야구를 잘하나요? 쿠바는 왜 야구를 잘하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쿠바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쿠바가 미국 옆에 있어서 야구 잘하나요 혹시? 뭐 그 영향도 사실은 좀 있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정프로님은 야구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 아, 이 대전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전이죠. 요즘에 1등 달리고 있는 한화 팬 아니신가요? 보면 아, 저 어릴 때 이제 빙그레. 빙그레, 네, 빙그레가 다이너마이트 타선 있을 때 예. 이강돈 막 이런. 아 맞아요. 예, 장종훈, 예. 이정훈인가 뭐 예. 그런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피해 나갈 데가 없었죠. 예, 그때 이제 2, 3, 4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자고 근데 불행히도 이제 돌글러브질이 많아가지고 퍼펙트 직전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또 잘했어요 옛날에 진짜. 아우 정말 잘했죠. 그래서 그 정규 시즌 1위도 한 두어 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쯤에. 그리고 이제 뭐 1999년이죠 마지막으로 그때 한화가 우승했을 때가 그때 정말 한국 시리즈 우승했었나요? 예, 그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던 롯데를 그냥 격파를 했는데 그때 막 송진우,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이야 정말 한 명만 있어도 우승할. 대단했습니다. 하나. 그렇죠. 네. 참 어떻든 이제 마무리 다시 구대성. 야구 시즌이 시작돼서 겸사겸사해서 오늘은 야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쿠바는 왜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일단. 쿠바는 일단 저 같은 좀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강. 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팀 같아요. 세계 최강까지 가요? 어릴 때, 네. 우리 이제 저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뭐 국제 대회 아마추어 시절이잖아요. 네.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뭐 이런 데 진출하면 다 해설자 뭐 누구든 뭐 이야기하는 게 대진운이 좋아서 결승전까지는 쿠바를 만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쿠바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저승사자를 면담하는. 그렇게 잘해요? 네. 정말 쿠바를 만나서 이긴 적이 저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제 사실 야구는 국제 대회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픽에서 몇 번 이제 했었으니까 5번 이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모두 다 결승전에 올라가서 쿠바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북경 올림픽 때 결승전에서 이제 쿠바랑 싸워서 이겼죠. 예. 근데 잠깐 쿠바는 올림픽 5번 열린 거기서 모두 결승전에 나와서 3번 우승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3번을 이제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4승 9패. 그나마 4승은 이제 요즘에 21세기 들어와서 요즘으로 올수록 그래도 조금 이제 이기는 편이 있었고 예전에는 뭐 도저히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예. 쿠바가 그렇게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야 옛날만큼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봤더니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일단은 다 요즘엔 아마추어 야구도 이 배트가 나무 배트잖아요. 예, 옛날에는 아마추어는 알루미늄 배트. 깡 소리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무 배트로 바뀌다 보니까 공격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 쿠바가 공격력이 강한 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나무 배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 배트를 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제대로 훈련하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줄어든 거죠. 좋은 자질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 내에서 있던 좋은 선수들은 다 도망가서 미국 메이저리그
아니면 이제 일본 뭐 이런 데로 이제 임대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쿠바 야구가 되게 힘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어쨌거나 야구 강국이긴 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왜 강국인 거예요 도대체? 체력 조건이 좋나?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는데 네. 이제 쿠바 야구 관계자들하고 인터뷰한 것들이 기억이 나서 네. 옛날에 막 찾아보니까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에서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 야구의 시작을 미국과 함께 했던 거의 그 레벨이니까 150년이 넘는 전통. 쿠바가요? 예. 그다음에 온 동네마다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이 있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때 되면 야구장에서 방망이 글러브 들고 나타나가지고 서로 떠들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야구가 생활화돼 있고 그다음에 없는 살림이지만 쿠바 정부가 그래도 야구장, 밀어주고. 야구와 관련돼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체계적인 선발 교육 이런 시스템이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못하는 게 신기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쿠바 야구 감독 이야기인데, 네. 쿠바 야구 감독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카리브해, 쿠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유연성이 좋고 기본적으로 사실 쿠바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배구 같은 경우도 쿠바 배구 잘하는 거 같아요. 정말 잘하죠. 막 점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저게 사람이야 막 싶을 정도로의 탄력성, 막 파워 막 넘치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오락실에 예. 기억나요. 배구 게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이렇게 깨고 올라가면 항상 있는데 쿠바였어요. 예. 예. 피부색이 짙은 친구들이 섞여 있는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네. 하여튼 3단계쯤에서 이탈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4단계인가에서 아마 쿠바가 나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는. 네, 이제 쿠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유연성, 네. 탄력성 이런 게 좋고 그 다음에 야구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일단 발이 빨라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쿠바 사람들은 달리기 이런 데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깨가 피지컬이 좋구나. 네, 피지컬이 좋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마추어 야구 최강일 때는 이제 애국심 이런 것까지 곁들이면서 이제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믿을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 지금 우린 다 저 카리브에 빠져 죽는 거야 뭐 그런 우리 현해탄처럼. 그렇죠. 혁명 정신으로 이제 무장해서 이제 총복탄 정신으로 이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쿠바 사람들이 우리는 콜럼부스가 오기 전부터 우린 야구하고 있었다. 야구의 원조가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도착을 했을 때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카리브에 왔더니 이 나뭇가지로 딱딱한 열매를 이렇게 때리는 바토스라는 뭔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더라. 재미삼아. 이렇게 보면 야구가 천성인가? 우리도 뭐 저 자치기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올림픽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치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도 야구 잘할 수 있지 뭐. 열매 때지. 우리 저 뭐 감나무 이렇게 맨날 저 밑에서 치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핑계 같은데. 여튼 그런 야구 비슷한 스포츠 비슷한 게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쿠바에.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본성이잖아요. 던지고 날라오는 걸 뭔가 쳐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50년 전통을 가진 야구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쿠바 사람들은 그럼 야구를 왜 좋아하느냐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 야구를 좋아하냐?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됐을까? 미국이랑은 사이 되게 안 좋잖아요, 쿠바가. 그렇죠.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쿠바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걸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바에 처음에 야구라는 게 들어온 거는 1860년대라고 합니다. 19세기예요. 야, 진짜 일찍 들어오기는 일찍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던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쿠바에 들어와서 눌러 앉은 이제 미국 출신의 선원들,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공 던지고 받고 뭐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재밌겠네라고 이제 해보게 됐고 정식으로 하게 됐던 것은 1864년에 미국에 유학 갔던 학생이었던 이제 네메시오 에르네스토이라는 이제 형제가 66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배워온 그 야구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아바나 베이스볼 클럽 이런 걸 정식으로 팀을 만든 게 이제 공식 야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이 뭐 서울 야구 클럽 이렇게 이제 그렇죠. 만들듯이 뭐 옛날 우리 영화 있었잖아요. YMCA 야구단 구락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뭐 야구를 그렇게 일찍 한 거는 맞는데 그럼 야구를 왜 좋아하게 되느냐? 이 당시에 쿠바는 어느 나라 식민지였죠? 남미 대부분 스페인 아니에요? 그렇죠.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 식민지에서 스페인 지배자들은 당연히 무엇을 즐겨했냐? 좋아하는 스페인 사람들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말해야 될까? 자관 게임. 스페인이면 축구인가? 네, 축구는 좀 요즘에 뭐 최강이긴 하지만 네. 투우죠, 투우. 아, 투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투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남미에 가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있던 동네에 이렇게 투우장들이 있어요. 네,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건 식민 지배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쿠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좋아하면 그냥 쟤네랑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사람들은 즐기고 재밌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쟤네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하고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와 독립과 뭔가 이런 이미지의 나라였단 말이죠. 19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슈퍼파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 사람들이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서 시작된 게임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 억압에 대한 도전, 저항 이런 거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깟 공놀인데 쿠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다 이제 야구를 이제 하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모여서 우리 조기 축구 하면은 끝나고 술 한잔 하다가 또 비분 관계하는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보면은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막 이제 쿠바도 당연히 똑같았겠죠.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1868년에 이제 쿠바에서 1차 독립 전쟁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 내린 조치 중에 야구 금지령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는 스페인 애들이 싫어하네. 그럼 우리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바에서 야구라는 것은 자유, 평등주의,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68년, 66년, 68년 요 때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쿠바가 꽤 야구를 한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1877년에 이제 미국과 이제 국제 경기를 처음으로 치르게 됩니다. 야, 19세기에 국제 경기를 한 나라예요. 1877년에. 네, 19세기에 국제 경기를 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1878년에 이제 미국과 한번 하고 나니까 야, 미국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리그라는 것들이 있대. 우리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1878년에 쿠바 야구 리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1886년쯤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쿠바 사람들한테 제일 선호하는 여기도 야구. 저기도 야구. 국민 스포츠로 됐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전통이 진짜 있네요. 있는 거죠. 우리도 물론 그 YMCA 야구단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막 전 국민적인 스포츠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쿠바 야구는 또 쿠바 야구 관계자들은 또 이걸 되게 자부심을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되게 평등한 야구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다. 평등한 야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구는 다 백인들만 하는 그런 스포츠였죠. 백인들이 많이 주로. 그리고 뭐 흑인들이 혹시나 하더라도 흑인들끼리만 하는 흑인 리그가 꽤 오랫동안 별도로 존속을 했던 게 미국이잖아요. 리그라 블랙 리그가 따로 있었죠. 보면은. 하긴 지금도 흑인 선수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때는 많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멕시칸, 그 히스패닉 쪽이 야구를 많이 하면서 흑인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런데 쿠바는 자관 1900년부터 흑인 선수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야구를 이제 하게 됐고 여기는 흑인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많죠.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뭐 피부색과 상관없이 야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에 있던 흑인 선수들이 난 그럼 차라리 쿠바에 가서 야구를 할래. 진짜요? 그래가지고 많은 흑인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서 쿠바로 와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쨌든 그 메이저리그 이거 못 뛰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리그에서 그렇게 뛰느니 쿠바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류를 이어가다가 1920년대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교류들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40년대 정도 되면은 이제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리그가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1959년에 일어나는데 그 혁명에서도 이 야구가 일조를 합니다. 쿠바 혁명에?
무슨 1950년대부터 이제 슈거밀 베이스볼이라고 그래가지고 슈거밀? 그러니까 주로 사탕수수에 나라잖아요. 아, 네네네. 월화수목 금요일은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이 사탕수수 베고 예, 막 예, 힘든 예. 노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베면은 이제 거기 이제 공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야구. 거기서 야구하는 거예요. 야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구에서 모이면 예. 이씨 뭐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하고 예. 야 뭐 어느 옆 동네 상황은 이렇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혁명의 또 이 분위기가 네. 가는데도 이제 일조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음흠. 어쨌거나 전 국민이 다 야구를 하니까 야구 관계자들 뭐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네. 보면서 스카웃도 하기 좋고 뭔가 이 야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로 자리 잡은 게 1940년대 50년대 네. 이렇게 됐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1959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그때 이제 이런 아까도 독립전쟁 때도 사람들 네, 모여가지고 네, 막 했다는 것처럼 예. 온 전국에 이제 야구 경기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혁명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들고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동참하자 뭐 이런 식의 결의도 다지고 네네네. 그러면서 쿠바 혁명에 이제 일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가 1959년에 혁명이 되고 나니까 네. 당연히 프로 스포츠라는 것은 다 돈 받고 그건 좀 안 맞는군요. 혁명 정신이랑. 그렇죠. 안 맞죠. 네. 예. 안 맞고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 나라 미제가 만든 스포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혁명의 주인공 피델 카스트로가 야구를 좋아해요? 네 1940년대 이제 아바나 대학교에서 투수였어요. 아, 투수였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리그에 진출하려고 꽤 트라이도 해보고. 카스트로가? 네, 카스트로가. 야, 그래서 만약에 야구 선수 됐으면 역사는 또 바뀌었죠. 참 신기하다 진짜. 네. 그래서 히틀러는 미술 하려다가 실패해서 네. 그렇게 가고 네. 카스트로는 야구 선수 하려다 실패해서 네. 혁명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뽑을 때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탈락자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이 쿠바에서 계속 야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안 좋게 봤죠. 어떻게 자본주의 스포츠 이 대표적인 야구를 니네 혁명 국가라는 데서 하고 앉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이제 비아냥 이제 그랬더니 카스트로가 이제 정색을 하고 밟아버렸죠. 뭐라고요? 야구에는 희생 번트가 있다. 팀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회주의 혁명, 공동체 의식의 발로 아니냐. 약간 좀 그건 그런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게 어릴 때 들었을 때 정말 야구의 본질을 야구라는 게 되게 단체 운동인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되게 개인 스포츠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개인 스포츠예요. 근데 공이 이제 플레이가 돼서 움직이면서부터 이제 팀 플레이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결국은 어떻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 들여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죽어서 한 베이스씩 더 나가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혁명 정신이다. 혁명 정신이다. 나를 희생해서 대의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는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야구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팀들을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리그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팀 수가 좀 적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뭐 동서남북 이렇게 한 개 팀 정도씩 해서 한 4개 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4개 팀이 이제 계속 풀리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팀이 1980년대쯤 되니까 16개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우리 프로팀보다 더 많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제일 위쪽에 있는 세리에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이제 전국 리그이고 그 동네마다 있는 지역마다 있는 리그는 또 있겠죠. 거기서 잘하면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세리에 나시오날은 좀 제일 상위 리그. 그렇죠. 일부 리그. 일부 리그. 네. 그래서 여기서 이를테면 잘하는 선수들을 뽑기 위한 나중에 되면 뭐 플레이오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뽑힌 선수들이 나중에 그 유명한 쿠바의 이제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이 되는 거죠. 올림픽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이게 올라와서 뽑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경기들이 연중 계속되다 보니까 라이벌 의식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저 자식들한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야구가 이제 잘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 야구라는 거는 참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전서부터 미국에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나 했던 친구들이 1960년대부터 미국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돈 되고. 그렇죠. 미국에 가면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실력도 되고. 예. 하지만 이제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간혹 이제 쿠바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가서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네. 상황이 바뀝니다.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네. 쿠바 경기가 이제 극악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선수 어떤 역량을 갖춘 선수였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연봉이 한 달치 뭐 월급도 안 되는 밥값이 밥값. 그렇죠. 밥값 받고 이제 야구하는. 근데 밥값도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이제 리반 에르난데스라든지 뭐 그 레이 오드네지 같은 이제 유격수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이 1990년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쿠바 출신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여기 막 본물 터진 듯이 막 선수들이 막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국제 경기에서 아마추어 경기에서 다 검증되고 데려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1990년대 대거 유명한 쿠바에서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미국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거를 이제 타진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이제 뭐 쿠바계 미국인 이런 사람들 중간에 중재 노력도 좀 하고 그래서 1999년에 정말 역사적인 경기가 열립니다. 뭐죠? 이 볼티모어 오리올스 메이저리그 팀이잖아요. 쿠바를 방문해서 이 쿠바 대표팀하고 시범 경기를 합니다. 예. 스포츠 교류가 또 스포츠 교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21세기가 되면 야, 이제 미국과 쿠바 정말 잘 지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브로커들이 비행기 타고 가요? 붙습니다. 그냥 돈만 당신이 가서 메이저리그 계약하면 그 중에 20% 내 거.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은 뭐 이를테면 멕시코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쳐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이제 해주는 거죠. 도미니카도 잘하죠. 야구. 도미니카도 잘하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서 보면은 뭐 쿠바 출신의 메이저리그 다 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명에 달한다. 전체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운데 200명이 쿠바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가 나간 선수도 뭐 이런 선수가 다 합해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 보니까 엄청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2016년부터 한 2020년 요 사이만 해도 한 600명 정도가 미국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 슈퍼스타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메이저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 말고 마이너리그 뭐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 정도 실력되는 그러니까 쿠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네 야구 에이스, 지역 리그 에이스 정도 되는 친구들도 이런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거기가 낫겠죠. 거기가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 A 뭐 눈물 준 햄버거 빵이라고 그러지만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럭셔리하다. 쿠바 생활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 근데 정작 그 선수들이 정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갔으면 이적료라도 받는 건데. 그렇죠. 뭐 유현진 같은 경우도 하나에 남겨준 돈이 그때 얼마였죠? 270억인가?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이적료를 주고 갔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쿠바 야구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적료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적을 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일본이 오퍼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적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임대를 하자. 축구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야구에도 임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선수 빌려주고, 그렇죠. 돈 받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쿠바 선수들이 정식으로 그래요? 임대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게 되면 일단 계약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봉 있으면 이제 20%가 이제 국가 몫으로 가는 합리적이죠. 20% 정도면. 그 정도 뭐 선수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선수들도 충분히 좋아합니다.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고.
일본에서 뛰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붙고 할만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뛰다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망명을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네, 나는 더 큰 물. 난 어릴 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게 소원이었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임대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에서 임대가 안 되는 거는 특히 투수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되죠. 막 오늘도 투입하고 내일도 투입하고 물론 계약서를 잘 쓰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쿠바 야구는 이제 옛날만 하지 못하다라는 게 요즘의 평가입니다. 일단은 옛날에는 정말 목숨 걸고 막 그 애국심 플러스 뭐 야구 거의 유일한 스포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동네마다 엄청나게 퍼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한다 싶으면 외국으로 다 뜨고 그렇죠. 제일 잘하는 애들끼리 막 탁 왔는데 내가 거기 대표팀 이제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경쟁심도 생기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쿠바 국내 야구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냐? 네. 이거는 뭐 사람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데 현재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이제는 예. 쿠바 국내 리그. 네. 잘하는 선수들이 다 미국을 빠져나 버려가지고 미국 하다못해 멕시코라도 가니까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싱글 A에서 더블 A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투수들 네. 보통 보면 더블 A 정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예. 한국 프로야구를 보통 이제 트리플 A 에서 메이저리그 그 사이 좀 어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쿠바 리그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쿠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야구를 별로 안 한답니다. 왜요? 축구를 많이 이제 한답니다. 축구 쪽으로 또. 예, 일단은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경제난 때문에 그래요. 네, 야구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릴 때도 다 우리 야구할 때 보면 뭔가 집에 동네에 좀 장사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잠바도 살아야. 그래야 글러브도 이제 몇 개씩 좀 이렇게 있어야 그쵸. 이게 게임이 되지. 근데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나무 배트 요즘 써야 되는데. 안 돼.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애들은 놀고 싶은데. 공 하나 있으면 축구 되니까. 그럼 무조건 축구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도 중계를 해주는데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쿠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망명한 쿠바 선수들이 들어있는 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계가 뜨문뜨문 그걸 보여줘야 더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막 엄청 보고 그렇죠. 더 할 텐데. 네, 안 보여줘요. 근데 망명했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 리그, 스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축구 리그는 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쪽으로 점점 무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듣는데 야 메이저리그뿐만 아니고 공만 잘 차도 돈 저렇게 잘 벌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이제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애들한테는 꿈을 자극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구보다는 축구 쪽으로 아이들이 점점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운동신경이 좋고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당연히 야구를 했는데 지금은 축구라는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종목 간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그냥 이대로 야구는 서서히 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서?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25살 이상 쿠바에서 6년 이상 합법적으로 야구를 했던 경력이 인정된 친구들이면 미국으로 진출해라 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아까 20% 그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적료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돌면 어떻든 간에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만약에 망명을 가버리면 이 선수 혼자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체계적인 이 체계 시스템으로 하면 뭔가 선수를 키워서 보내면 내가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프로스포츠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2018년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2019년에 트럼프가 무효. 이거 무효 때렸어요? 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있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쿠바의 이제 선수들이 안 되겠어 역시나 그러고 이제 제3국을 통한 망명 이런 것들로 이제 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선수 유출 그다음에 다른 종목과의 경쟁 여기에서 쿠바가 이제 버텨내기가 이제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로도 진출해도 꽤 성적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어요. 한국 KBO 리그에서 좀 임대해주면 해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 쿼터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제 2명, 3명 보유에 2명 출장인가요? 그렇죠. 외국인 쿼터? 보통은 그래가지고 이제 투수 2명, 이제 타자 1명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풀도 넓고 검증돼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초 슈퍼스타급 뭐 정말 메이저리그 씹어먹을 정도 선수들은 이미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 쿠바 야구다.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쿠바. 정말 그 유니폼 그 원색의 유니폼은 정말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그 빨간색에 파랑 뭐 이렇게 있었던 날 촌티가 좀 나지만 무서운 유니폼입니다. 한 7, 8, 90년대 요때가 이제 전성시대. 지금은 이제 조금 쇠락한 쿠바는 야구를 예전에 잘했다. 지금은 조금 우리보다 하지만 그래도 뭐 야구 월드컵 뭐 이런 데 나가 보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나오나요? 나가죠. 나와요. 그때도 그러면은 이제 망명한 선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사실은 꽤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망명했으면 그 나라 국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출신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라고 해서 미국 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도미니카 출신으로 나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는 주로 멕시코, 도미니카, 뭐 자메이카 이런 데로 갔다가 그 나라 사람이 돼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쿠바를 해주는 게 맞나? 뭐 이제 쿠바는 필요 없어라고 또 이야기는 하지만 또 선수들은 우리 또 그래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쿠바 전 세계 아마추어 야구 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쿠바 한때의 영광, 지금은 예전만 영 못한 쿠바의 야구 이야기 오늘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쿠바는 왜 야구를 잘하나? 150년의 역사. 잘 했었다. 물론 지금도 잘한다. 자, 그런 이유로 쿠바가 야구를 잘했었던 거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쿠바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또 우리 박사님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